고성이가 지은호의 손을 잡고 적합검사라는 말을 꺼냈을 때였는데요. 그 짧은 순간 은호야 아니야, 은호야라고 미끄러진 이름 하나가 공기에서 뒤틀리더라고요. 누굴 위해서인지 숨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때부터 모든 게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며칠 전부터 지은호에게 지나칠 만큼 친절했는데요. 카페에 들러 커피값을 일부러 현금으로 내려놓고 유리창 청소 업체를 연결해주고 메뉴 개발 컨설턴트를 무료로 붙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은호 씨 꿈 제가 조금 도와도 될까요? 입말은 부드러웠는데 말끝마다 건강과 헌혈, 기부가 묻어나왔습니다. 요즘 간 수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젊을 때 검사를 해두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병원이 아주 좋아요. 그때 지은호가 묘하게 느꼈는데요. 왜 나의 건강 얘기를 성희가 이끌어가고 있을까? 바로 그날 밤 고성이는 결정적인 말을 흘렸습니다.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은호야, 내가 혹시 아니야, 은호야. 제가 검사 받아볼게요. 이름이 바뀌는 그 찰나 지은호는 말없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 은호는 누구였을까요? 같은 시간 박성재는 부사장 승진 소식을 통보받았는데요. 박진석은 축하보다 먼저 일가를 날렸습니다. 사업은 돈이야. 어디서 감정팔이야? 그러니 애송이지. 기부 리스트 투명화와 순서 공정화를 밀어붙인 박성재에게 박진석의 언어는 거칠었지만 경계선이었고 동시에 선만 넘지 말라는 신호였다고 성재는 이해했습니다. 성재는 이수빈을 떠올렸는데요. 데이트가 싱겁네. 싱거워. 네 가지를 쳐다볼 시간을 줘야 여자로 보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마음속 투덜거림이 올라왔다가 곧 웃음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수빈은 오늘도 단정했고 냉정했고 솔직했습니다. 승진 축하해요. 대신 말해둘게요. 저는요, 당신이 공정을 버리면 바로 돌아설 겁니다. 칭찬 같지만 조건이었죠. 수빈의 조건은 사랑 이전의 신뢰였습니다. 이지혁은 AP 회장을 만났는데요. AP 회장은 잔을 내려놓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돈이야. 어디서 감정팔이야? 그러니 애송이지. 이지혁은 단정히 고개를 들었고 차갑게 거절당한 자리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번 입찰은 우리 쪽 독점 제안을 철회하고 공개 전환하겠습니다. 대신 재단 회계 전표와 병원 외주 라인을 전수 공개하죠. 저희는 빠집니다. AP 회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비웃었는데요. 내가 빠지면 세상이 바뀌냐? 이지혁은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최소한 제가 서 있는 바닥은 바뀝니다. 그게 시작이면 충분합니다. 그 단호함은 오만이 아니라 경계선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이상철과 김다정이 격하게 부딪혔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당신 나하고 상의도 없이 장인어른 처남한테 보낼 생각한 거야? 김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은 머쓱한 표정을 하다가도 곧 또렷하게 말했는데요. 급하대잖아. 그리고 우리 집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지. 김다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숨기지 않기로 했잖아요. 상의라도 했어야죠. 두 사람은 서로의 고지식함으로 맞섰는데 그 고지식함이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결국 깨달았어요. 가족을 지키겠다.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박영란은 어머니 고성희의 휴대폰에서 묘한 메시지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살 붙어도 엄마 뭐라 안 할걸. 이상훈 씨가 있잖아. 영란은 화면을 덮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엄마 거짓말하네. 엄마가 바람피는 건 어떡해? 아니, 이건 바람의 문장이 아니네. 영란은 직감했는데요. 이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의 문법이었습니다. 이상훈이라는 이름, 병원, 살이 붙는다는 말, 그리고 엄마의 지나친 침묵. 영란은 혼잣말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알고 싶어요. 엄마, 이번엔 미술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릴게요. 영란은 노트를 펼쳐 이름들과 날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Y, L 옆에 작은 메모 J, S 저스터스 스타츠를 다시 써넣었고 자신에게 보내는 신호로 삼았어요. 정순이는 그 시간 지은호의 휴대폰에서 낯선 문자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적합검사 일정, 동의서,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정순이는 놀라 지은호를 붙잡았습니다.
은호야, 이게 뭐야? 누가 너한테 동의서를 지은 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아직 서명 안 했어요. 엄마가 놀랄까봐 말 못했는데요. 성희 이모가 검사를 권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건강검진 얘긴 줄 알았는데요. 문장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순이의 표정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거든요. 은호야, 내 몸을 누가 쉽게 말하니? 우리는 산을 넘어도 발로 넘는 집이야. 돈이나 말로 넘는 산은 허상이야. 정순이의 단단한 목소리 속에 오래된 가난과 존엄이 섞여 있었고 그 말은 지은호의 중심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날 저녁 고성이는 더 노골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적합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부담스럽다면 제가 다 처리할게요. 서류도 병원도 비용도. 지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은우가 누구죠? 고성희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는데요. 곧 부드러운 미소로 덮었습니다. 지인이에요. 어린 친구예요. 은우 씨가 도와주면 지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요, 제 몸과 제 선택을 제가 아는 방식으로만 쓰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숨겨진 자리에는 제 서명을 두지 않겠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결은 단단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지혁은 고성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희가 웃었는데요. 이 질문 저를 축하하는 건지 의심하는 건지 뭐가 먼저일까요? 이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 다요. 죄송하지만 은우가 누군지 병원 라인과 어느 협력사가 맞물렸는지 저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성희는 얇게 웃었고 표정은 조금도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이지혁 씨, 세상에는요, 다 까발리면 망가지는 선이 있어요. 그 선 밑에는 누군가의 숨이 붙어 있고,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선 밑에 숨이 있다면 선 위엔 이름이 있어야 하거든요. 저는 이름을 찾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가 어디까지 갈지 알게 됐습니다. 이 대화가 시작이라는 사실이 둘 다에게 분명했거든요. 한편 박성재의 승진 소식은 고성희에게 유리한 카드라고 생각되었는데요. 성희는 곧바로 지은호에게 지원 연락을 늘렸습니다. 카페 프랜차이즈 확장 제안을 조건 없이 보증하겠다며 서류까지 준비해왔지요. 이건 선물이에요. 지역 시랑 일로 엮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성희의 말 지역에서 이중의 의도가 비쳤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고 동시에 지역을 자극하는 일석이조의 노림수였죠. 그런데 이 판에 뜻밖의 변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고성희의 제안서를 읽고 멈칫했는데요. 문구가 예쁘네요. 그런데요, 상표권 귀속 조항이 왜 애매하죠? 이수빈은 계약서를 내밀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늘 손해를 안 보는 편이라서요. 이 조항이요, 나중에 은우 언니 가게의 이름을 재단에서 쓸 수 있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성희는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수정하죠라고 말했는데요. 이수빈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부 연계 마케팅 조항이 왜 이렇게 길죠? 깐 이식. 대기자와 연결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문구 빼야 합니다. 사람 목숨을 브랜드 카피에 넣으면 그건요, 오래 못 갑니다. 성희의 눈빛이 아주 얕게 흔들렸습니다. 이수빈은 미소를 거두지 않았고 박성재는 그 순간 왜 자신이 이 사람에게 끌리는지 새삼 이해했죠. 이 사람은 숫자로도 마음으로도 공정을 지킨다. 그날 밤 박영란은 휴대폰에 남겨둔 이상훈 통화 기록을 프린트해 지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언니, 사실 나도 헷갈렸는데요. 엄마가 바람 피는지 의심했거든요. 근데 이건 바람이 아니라 거래였어요. 이상훈, 병원, 그리고 살 붙어도라는 문장. 지은호와 박영란은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지점을 보았습니다. 은우라는 존재, 아직 얼굴이 없는 이름. 누군가의 아이일 수도, 누군가의 비밀일 수도 있는 이름. 그 이름을 밝히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파국일 수 있겠죠. 이길 오전 박진석은 아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선 그어라. 그리고 그 선을 내가 먼저 밟아라. 박성재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장 사내 메일을 날렸습니다. 재단병원 협력사 전표 전수 감사 공지. 외부 감사를 병행합니다. 박성재의 버튼 하나가 판을 흔들었고 AP 회장에게서 애송이 소리를 들었던 이지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 투명으로 메우자. 두 사람의 선택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선을 그은 셈이었죠. 정오 무렵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지은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 씨, 엄마도 딸도 지켜야죠. 적합 검사만 받아줘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요.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희 이모, 그 나머지에 누가 들어있죠? 은우가 누구죠? 성희가 대답하려던 순간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순이었습니다. 은우야, 엄마가 말할게. 정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는데요.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손목딜을 하고 있던 날 집이 많이 흔들렸지. 그때 기록이 한 번 꼬였고 어떤 사람은 그 꼬임을 이용해 돈을 벌기도 했어. 그 사람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아.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희 씨, 산은 발로 넘는 거지 돈으로 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설득할 땐 이름을 밝혀요. 은우가 누구예요?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끝내 이름을 내놓지 않았고 대신 제안을 접겠다고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물러서는 발 뒤꿈치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는데요. 다른 길을 찾겠다는 의지 말입니다. 성희는 돌아서는 길에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남겼습니다. 검사 일정표. 날짜는 코앞이었고 담당의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이상훈과 연결되는 라인이었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옆길에서 걷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한 발만 안쪽으로 들어와도 될까요?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되게. 지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요. 그 고개 끄덕임은 약속이 아니라 유예였는데요. 유예는 때로 약속보다 단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유예에는 서로를 지켜보는 책임이 따라붙으니까요. 그리고 밤 박영란은 노트 한 장을 찢어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이상훈 재단병원 은후미 확인. 노트 아래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요. 내일 엄마에게 직접 묻겠다. 박영란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은호도 박성재도 이수빈도 이상철과 김다정도 각자의 방식으로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요. 도망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든 좁은 길을 모두가 어색하게 그러나 같이 걸었습니다. 다음 회차의 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은우의 정체가 드러날지, 검사 일정표의 서명이 누구 손에서 멈출지, 그리고 고성희가 선택할 다른 길이 누구의 발목을 잡을지. 한 가지는 분명했는데요. 오늘의 친절은 목적이 있었고 내일의 친절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용기는 대단한 장면이 아니라 거절과 질문과 공개의 연속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속으로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숨기지 말자. 이름을 찾자. 선을 그리자. 그 문장이 이 집 사람들의 새로운 인사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